반갑습니다. 금요일날 다우가 많이 올라졌네요.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제 다만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에 보수적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보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월요일날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종목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오성 첨단 소재 지난번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저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봉으로 보고 있고요. 와, 엄청 바닥권이네요, 이거는. 자, 주봉으로 보자면 2017년부터 쭈르륵 흘리고 2020년대에 코로나 때 빠지고 반등, 횡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그렸네요. 가격대가 2,500원에서 5,000원까지 2배 이상 뛰었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주봉으로 보고, 그래도 월봉으로도 보면 바닥권이죠. 다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쭉 내리막 추세였거든요. 근데 추세를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자, 돌리고 있는데 장기평선을 맞았고, 장기평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이걸 뚫어야 다시 이 전고점, 그리고 이 윗부분까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이만큼, 그 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기업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좀 볼게요, 기업 정보를. 기업 분석. 지분을 보겠습니다. 지분은 최대 주주 15% 적게 가지고 있네요. 이스트버건디, 플라버텍스, 메테오라 조합. 나머지 분들은 2019, 20년부터 최대 주주 16, 큰 변동은 없고요. 자, 그러면 공시 제외 주주 유통 주식수가 좀 많긴 하네요. 83%. 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대 오히려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흑자입니다. 계속. 기업 개요를 보자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이네요.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되겠네요. TV용, 광학필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 4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 오성첨단 소재, 다크트로닉스, 벤큐, 사마발-A, 뭐 이런 업체가 있네요. 아, 경쟁사군요.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는 꼴등이긴 하네요. 꼴등. 매출액, 시가총액은 이렇게 돼 있고 2천억. 시가총액이 많은 건 아닌데요. 매출액, ROE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적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율도 꽤 높네요. ROE도 플러스고. 자, 부채는 628억, 살짝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일단 기업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을 파는 회사고. 자, 그러면 전자공시를 한번 봐야겠죠. 첨단 소재, 최근에 공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5월달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났네요. 자금 조달은 운영자금으로, S맥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S맥의 지분을 취득을 한다고 하네요. 100억을 전환사채로 발행합니다. 전환가액은 4,168원. 지금 가격보다 좀 높긴 하네요. 당연히 높아야 발행이 성공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증권 발행 결과가 100억 발행, 납입일 5월 7일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채 발행은 성공적으로 됐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탑업인 아까 했던
유상증자 신주 상대방 S맥 주식을 산다고 했죠. 지분율은 13.6%. 주식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맥의 일부 주식을 샀습니다. 감사보고서 나왔고 매출액, 정정후, 중간비율, 매출액, 매출액이 살짝 떨어졌고 2월달에 정정 공시가 한 번 나왔네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떨어졌고 자, 뭐 최근에 큰 이슈는 없던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일봉으로 자, 요때 바닥권으로 쭉 흘러내릴 때 요때 상승 거래량은 좀 미미하죠. 쭉 끌려 내려오고 요때 거래량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을 만들고 코로나 때 빠졌다가 다시 횡보, 박스권, 그리고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자,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언덕을 만들면서 거래량 나왔고 코로나 때 잠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렇게 갔겠죠. 빠졌다가 횡보, 그리고 상승, 다시 바닥권 2,500원대에서 5,000원 찍고 지금 3,800원 조정이 왔는데 이때 전저점을 지키는 상황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성첨단 소재 바닥권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2,000원대에서 3,840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월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기평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뚫어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라인 때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도하겠죠. 자, 가격대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최근에 많이 올렸죠. 많이 올른 종목은 패스를 하고요. 한네트 이 종목을 예를 공부용으로 보면 자 일봉인데요. 바닥에서 이렇게 쭉 기다 들락날락하고 거래량 나왔었죠. 들락날락 코로나 잠깐 빠졌다가 들어 올렸다가 가까이서 보면 변동폭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장기로 보면은 큰 폭은 한 바닥에서 보자면 100% 200%거든요 1700원에서 한 4000원 500원까지 왔으니까. 근데 주기를 이제 멀리 확대해서 축소해서 보면 흐름을 대략적으로나마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고 바닥을 점점 올리고 있죠. 거래량 나왔고 이때 거래 이때 매집, 그리고 이때 매집, 요때 매집하고 살짝 조정 줄 때 요때가 포인트 매수 타이밍이지였죠. 거래량 엄청 상승시키면서 두 번째 상승할 때가 거래량이 적죠. 어느 정도 물량이 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오른 척 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요거는 턴 걸 수도 있고요. 세력이 갭으로 뛰었다가 턴 걸 수도 있고 갭으로 뛰었다가 턴 걸 수도 있고 근데 말아 올렸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거래량이 요튼 적고 조금 나왔네요. 그래도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밀린다면 전고점 부분까지 한 일봉상 요 라인 때까지 한 8,000원대까지 온다면 그리고 그 전저점 8,000원에서 6,000원 사이죠. 이 구간이 온다면 매수 타이밍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0선이 따라 붙고 있죠. 그러면 7,5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이 온다면 말이죠. 자, 한네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 종목이 끝났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물량 털기가 아니라 세력 개미 털기가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턴 거다. 고점에서 거래량 좀 나머지 털었죠. 이때도 추가로 턴 거 같고 그러면 헤드 앤 숄더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고 어깨가 되고 어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쭉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다. 120선 위에 지키고 있으면 살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한네트, 제일바이오 주봉으로 좀 볼게요. 자, 코로나 이전에 바닥을 들어 올렸다가 살짝 조정 주고 횡보했죠. 횡보하면서 찌르고 매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오히려 얘는 전에 엄청 상승을 보이던 코로나 때 조정 주고 급반등,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요거는 삭제되겠죠. 요렇게 그리겠죠. 아까 이제 오성첨단 소재처럼 요렇게 들어 올리는. 자, 일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들락날락 했네요. 자, 그러면 요때 거래량, 요때 거래량, 최근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때 전저점을 한번 깼고, 그리고 돌파를 시도를 실패를 했고, 다만 코로나 때 저점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만약에 이 전저점을 깬다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근데 전저점을 지켜준다면 장기로 보면 전저점 부분이 코로나 때는 여기 있고 여기겠죠. 장기 평선이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수렴할 거고, 만약에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준다 그러면 요때처럼 터치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볼 수는 있겠죠. 월봉을 보자면. 자, 제일바이오, 그리고 한전기술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전고점 부분이죠. 패스. 더 날아갈 수는 있겠죠. 거래량이 여기를 다 뛰어넘었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웬만해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드 소프트는 거래량이 좀 나왔긴 한데 좀 불안하네요. 이런 종목들은. INC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죠. 최근에 거래량도 나왔고, 이때 매집했겠죠. 이때도 매집했겠고, 그러면 바닥을 들어 올리고 전고점 부분이니까 요 정지, 뭔 이유 때문에 정지가 있었는데 딱 요 라인에 걸터 있네요. 지금 올라가느냐 밀려 있느냐. 페닉스 소리바다는 계속 밀리고 있네요. 다만 이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엄청 나왔는데 금요일날 엄청 많이 빠졌네요. 참, 이 종목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스카이라이프 쭉 빠지면서 제 바닥 종목에서도 검색이 됐던 건데 빠지고 급락 때 반등 이후에 조정, 상승, 그리고 전고점 탈환 시도. 거래량이 좀 보이시죠? 이 거래량을 다 뛰어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된 듯 합니다. 이 라인 부분까지는 소화가 됐겠죠. 그러면 이 라인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그래서 추세를 지금 턴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한번 기업 내용을 볼까요? 스카이라이프 시가총액은 4,000원, 조금 높군요. 4,000원대. 영업이 증가를 하고 있네요. 현대 HCN 인수와 아이클폰 사업. 현대 HCN을 인수를 했나요? 스카이라이프가.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계속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죠? 흑자를 당기순이익이 580억이 넘는데. 지분을 볼게요. KT가 49, 50%를 가지고 김진국씨 최근에 200주 큰 변동은 없고, 자, 지분도 42%가 유통주식수라고 보면 실제로 가지고 이제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유통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건가요? 기는 뭐죠? 기? 자, 잠정 실적 공시 5월 10일 날 공시가 나왔네요. 자, 전기 실적 4분기, 단기 실적 1분기. 매출액은 살짝 줄었고 영업이익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났습니다. 자, 좋네요. 주식 사업 보고서. 최대 주주 변동 있나요? 주식수 49, 200주 샀네요. 아까 봤던 거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스카이라이프 실적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네요. 거래량 매집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고점을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받쳐준다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내에. 이 종목은 뚫게 되면 그냥 돌파 때 오늘 금요일날 고점이죠. 고점을 뚫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차 매수만 하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오면 9,000원대 9,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9,000원대 2차 매수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종목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을 살펴볼게요. 절강 주봉으로 다시 한번 턴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패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꽤 많거든요. 바닥을 기다가 아니면 살짝 상승하다가 조정 주고 엄청 상승.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많거든요. 지금 2,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자,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이상한 점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은 이상. 다만 못 간 종목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까지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한풀 꺾였을 때 상승이 한풀 꺾였을 때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종목들은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죠. 이만큼.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은. 소형테크였고 SB4 많이 올라왔네요. 연인응률 많이 올라왔죠. 한국정보인증 전고점 뚫었다가 전고점 라인 부근입니다. 자, 거래량 이때 거래량은 다 뛰어넘었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전고점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는 1차 매수만 가능하면 이 라인대죠. 6,500원 전으로 1차 매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퍼지고 있죠. 120선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120선 위로 일단 뚫었다면 엄청난 추세 전환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120선 한번 찔르든 뚫었든 엄청난 추세 전환을 예고를 했는데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각도를 지금 살짝 바꿔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1차 매수 정도만. 당연히 이런 종목보다는 더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보 종목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한국정보인증. 또 기업이나 업황이나 공시 내용을 봐야겠죠. 유니텍 정고점 부분인데 거래량이 미미하네요. 이런 종목 그냥 패스를 할게요. 상권 캡시 주봉인데 좀 축소해서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자, 요 종목은 자, 요 라인이 쭉 이어가다가 큰 산 한번 그렸고 두 번째,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 전고점 부분이네요.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좀 수상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거는. 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돼요. 이 거래량이 왜 나왔을까? 이 추세를 횡보로 돌렸긴 한데 이만큼의 횡보 기간이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많이 오른 종목도 패스하고 이런 종목도 패스. 한미글로벌
이것도 자, 월봉으로 보면 다 이 라인 가격대 뭉쳐 있죠. 코로나 때 빼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랑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을 보면 요때 한번 매집을 했고, 대북주에 관련돼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네요. 넘어가는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나왔고요. 일봉으로 보면 추세는 바꿔놨죠. 이렇게 되는 추세를,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바꿔놨으니 조금 더 내려오면 11,000원대 내려오면 1차 매수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거래량 엄청나네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최근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최근에 요때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 일부 턴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추세가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글로벌이었고, 현모터스, 안랩. 안랩은 이때 산을 많이 그렸죠.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다시 본절가로 내려왔는데, 안랩, 경남제약, 이때 장기간 거래가 중지가 됐었네요. 기업 개선이 있었는지 추세는 지금 꺾이는 추세라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상자일 거래량이 요만큼 엄청 늘어났죠. 2020년부터 코로나 때 빠졌다가 엄청 올려고 다시 내려 본절 2배, 3배까지 갔다가 내려왔네요. 자, 이런 종목 좀 무서워서 패스하겠습니다. 농우바이오 바닥을 좀 들어 올리고 있죠. 거래량 나오면서. 그러면 장기평선 부근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월봉 장기편은 맞고 살짝 내려오긴 한데 피레침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개미 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 통과할 수도 있고, 다만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들어 올리다가 한번 크게 들어 올렸고 요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점이라면 지금은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만하네요. 만약 이 추세를 깬다면 손절했다가 다시 기다려야겠죠. 농우바이오 차트로만 보면은 그러네요. 매드콕스는 이 추세를 단기 하락 추세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쭉 추세를 올리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이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 더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업 내용이 괜찮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런 종목보다 스카이라프 같은 종목을 저는 더 선호하기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런텍, 펜타스타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이전보다. 대한유팜, AD칩스. 자, 요런 들락날락하는 이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대한유팜 엄청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2014년이니까 7년 정도 지났네요. 7년 정도 지났는데 가격이 2배군요. 2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거래량 나오면서 누군가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땐 거래량이 없다가 흘러내리다가, 근데 이걸 다 뚫으려면 요때 15,000원대부터 전고점 때부터 뚫어야겠죠. 월봉으로 보고, 자, 들어 올리다가 한번, 자, 이 기간대를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박스권 뚫으려면 이 장기평선부터 일단 뚫어야 되는, 계속 맞고 떨어졌죠. 거래량 한번 쭉 나타나서 한번 뚫게 되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한유팜 코로나 이후 상상, 윗꼬리. 자, 그렇다면 거래량이 지금 다 말라 있는데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기도 하네요. 대한유팜 좀 볼까요? 제약주 많이 오른 섹터인데 대주주 40%, 이만진 일부 증여를 했고요. 최근 작년 2020년에요. 지분 유통 주식 수는 57% 정도. 스냅샷을 보면 영업이익 증가, 10종 특허 목표를 리딩 원가 제품 강점을 지속 개발 예정이다. 자, 재무제표를 보고 당기순이익은 세전 영업 법인세 비용이 추가돼서 2020년 잠깐 적자가 됐네요. 올해 3월달에는 흑자, 분기는 흑자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유통주식 적주는요. 시가총액 1600, 시가총액도 적정한 것 같고요. 자,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수급도 봐야겠죠. 수급, 그 외인 기관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지. 자, 최근에 보면 개인이 샀다가 팔고 외국인이 팔았다 사고, 프로그램 기관은 별 문제가 없네요. 외인이랑 외국 개인들이 샀다 팔다 하고 있고, 최근까지는 외국계는 프로그램도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고, 자, 큰 변동은 없네요. 샀다 팔고. 자, 일단은 대한유팜도 관심에 넣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뭐. 자, 키스트. 자, 변동이 크네요. 주봉으로 보면, 야, 얘네들은 이 구간이 다 박스권이거든요.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대박이 나는 뉴스, 아니면 실적, 아니면 변곡점이 생긴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째죠. 이 박스권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키스트, 아이디스 홀딩스, 그때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죠. 월봉 보면 장기평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맞고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때 거래량이 좀 많았고 계속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박스권에서 고점을 때려 맞고 있죠. 계속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았고. 자,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넘어가려면 전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어줘야 될 것 같네요. 아이디스 홀딩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컴이도 많이 오른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유진로봇, UNI, 엄청 바닥이네요. 종목은 상장가 대비 엄청 많이 빠지긴 했네요. 거래량이 요때 한번 나왔고, 요때 바닥권에서 한번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살짝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니까 업종, 업황, 그리고 기업 내용, 실적, 그걸 다 봐야겠죠. UNI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냐? 시가총액은 480억, 영업손실 증가, 당기순손실 증가, 영업적자 확대, 정형외과 신체보정기기 제조,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긴 하네요. 확대, 적자 지속. 조금 위험하죠? 적자 지속. 자, 지분은 40, 50%는 가지고 있고, 자, 지분은 문제는 없는데, 기업 내용이 적자를 지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적고, 장난치긴 좋긴 한데, 장난치긴 좋긴 한데, 실적이 안 받쳐줘서 최근에 UNI, 코스닥, 전환청 기업 설명회, 전환청구권 대표이사 변경, 특이사항은 별로 없네요. 전환청구권 행사, 발행 주식주 대비 10만주, 13여만 주가 최근에 전환청구돼서 주식으로 3,945원, 5월 27일 상장이 되네요. 3,945원. 지금 가격보다 좀 낮긴 한데, 주식주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SFA. 이것도 이만큼이다. 박스권이죠. 이만큼. 그리고 신화인터텍, IBM넷, 현대홈쇼핑. 자, 요것도 한번 현대백화점인지 현대홈쇼핑인지, GS홈쇼핑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자, 쇼핑. 최근에 식료품주가 잘 가고 있죠. SBC 삼립이나 현대그린푸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상, 풀무원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쇼핑 관련해서 현대홈쇼핑 최근에 거래량 정도 나왔고 추세를 다시 만들고 있네요. 자, 이 장기평선을 한번 터치를 했는데, 거래량 나온 터치를 했는데 계속 뚫어줄지, 자,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뚫어준다면 이 라인까지 10만원대까지는 11만원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료품주, 쇼핑주가 좀 괜찮네요. 시스템, 이것도 추세를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추세를 바닥권은 살짝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올렸고,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가는 점, 조금 더 수렴이 되겠죠? 거기서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특이한 종목도 많네요. 아리온이라는 종목 제비, 포스코 항판 엄청 올랐네요. 자,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쭉 상승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하산을 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거래량이, 이걸 뺀다면 거래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온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볼 수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거래량 나온 다음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조정을 줬죠. 그러면 그때가 매수 맥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종목들도 꽤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계속 추세가 하락인데 살짝 추세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 그 부분입니다. 다만 바닥권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거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경고를 받았네요. 많이 올라와서. 자, 홀딩스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와요. 다스코라는 종목도 그 대북주로 엮였다가 이만큼 쭉 빠졌죠. 이 추세를 요때 돌파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입니다. 지금 단기 박스권. 대북주가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때 거래량이 나왔고 매집을 했다고 봐야겠죠.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이만큼 박스권입니다. 이만큼. 자, 이걸 돌파를 하려면 전고점부터 뚫어야겠지만 거래량이 일단 이만큼 나오면서 이 가격대까지는 뚫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7,000원대 때까지 가기는 일단은 물량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스코도 주의깊게 봐야겠고, 다만 7,000원대까지 갔다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때 가서. 제약주가 꾸준히 바닥을 올리고 있네요. KTCS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요. 최근에 바닥을 꾸준히 올리고 있죠. 자, 코로나 이전에 실적이 좋을 때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네요. 메타바이오메드 거래량이 좀 아쉽네요. 신규 상승 중이에요. 이그젝스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바닥권이긴 한데 월봉으로 보면 자,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한번 볼게요. 이그젝스 단기순이익은 적자 지속. 그러면 지분을 보면 17 JNJ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네요. 투자회사. 작년 가을 이후에 대주주 지분이 전혜성 지분이 전지훈 씨한테 받고 일부 다른 사람한테 지분이 넘겨졌고, JNJ도 전환사채로 최근에 지분이 살짝 늘어났네요. 자, 왔다 갔다 하네요. 임원 퇴임, 신규, 스냅샷, 통신장비, 이그젝스 시가총액은 1,100억. 궁금하네요. OLED LCD는 디스플레이용 선택은 새로운 폼팩터의 등장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장호시 이그젝스. 단기순이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일단은 사업 감사 모서 크게 최근에 이슈된 건 없네요. 사회이사 선입, 충남 천안시에 있는 회사고. 자,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면은 관심을 둬볼 만한데, 보통 이런 차트를 만들게 되면 둘 중 하나거든요. 죽거나 아니면 급등하거나. 최근에 거래량은 좀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오히려 기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차트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단기순이익이 5년 이상 적자면 위험하죠. 자, 단기순이익이 조금은 나아져야 그나마 괜찮을 텐데, 자, 4년 적자인데 아직 지정 안 된 거 보니까 그 전에는 흑자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봐야겠죠. 현금 자산의 증가는 있긴 한데 다시 마이너스로 됐고. 자,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일반인들이 저도 그렇고 초보가 건들기엔 좀 쉽지는 않은 종목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으로 계속 볼게요. 용투코리아 거래량 나왔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만큼 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뉴보텍 거래량이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용은 1.9%, 유보율은 적고, 영업이 마이너스,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자, 이런 종목보다 스카이라이프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스카이라이프랑 대한유팜. 일단은 종목을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면 3S라는 종목 최대한 압축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매집 4년 5년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자,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긴 한데 이때는 유독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고, 장기평선이 모였으니까 한번 요 갭도 살펴볼까요? 3S 재무제표는 19년도는 흑자였다가 20년도 적자 전환했고,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다른 종목 반도체는 잘 갔는데 얘는 못 갔나 보죠. 뒤늦게 가는 건지 몰라도 바닥은 살짝 들어 올리고 있긴 합니다. 적자 전환, 외형 성장에 불구하고 원가율이 크게 오르며 적자. 토지 건물을 51억 매각. 친환경 시험 장비 성장이 기대됨. 뭔가 시험 장비 거기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을 보면 8%. 지분이, 대주 지분이 많지는 않네요. 대주 지분이 많지 않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일단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KT 서버에 엄청 많이 올랐고,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이 나온 흔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의 한 5년 6년은 통영에 많이 올라왔고, 홈센터 홀딩스 바닥권인데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고, 바이오 종목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추세가 아예 상승 전환이 된 게 아니라서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특이한 종목도 있네요. 한라홀딩스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상승 전에 보면 바닥을 이렇게 그리다가 코로나 때는 잠깐 코로나가 아니군요. 저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더 수렴하기 전에 코로나 때 저점 찍고 올라갔네요. 자, 제약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 제약바이오는 조금 꺼려해야 되는 종목 섹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삼성바이오 오르는 거 보면 아직은 추가 계속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투에버 다만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LI 종근당 바이오 많이 올랐죠? 계속 추세가 아니 꺾인 건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요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엄청 상승을 해주면. 서울옥션 단기 엄청 올라왔죠. 자, 이런 종목은 좀 특이점인데 큰 산을 그리고 하락하다가 코로나 때 빠지고 횡보 상승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 찾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이 해당 섹터나 업황을 잘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바닥을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 중이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못 잡아서. SM 라이프 디자인. 얘도 엄청나네요. 등락 변동폭이. 한국전자금융 관심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한번 찍고 내려왔고, 다만 바닥을 탈출했고 다시 바닥을 올리고 있죠. 거래량이 나왔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가격대까지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ELP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최근에 상한가 찍고 상한가 몸통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나왔고 중간중간 거래량 보이시죠? ELP 월봉으로 보면 장기평선 밑에 있긴 한데 이걸 뚫으면 날아가겠죠? 뚫으면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 가겠죠? 자, ELP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이고 대주주 지분 한 30% 정도 되고 시가총액 651억 적긴 하네요. 재무제표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디스플레이라 화성시에 있고 OLED 패널 검사 장비. 그럼 OLED면 LG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야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야스라는 종목이랑 좀 흐름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최근에 추세 전환을 했죠. 바닥을 한번 추세 전환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스권이 조금 더 지면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ELP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LP 권리랑 무상증자 3월달에 한번 했네요. 무상증자 7,300원. 그럼 무상증자 가격보다 밑에 있죠? 감사보고서 제출, 분리보고서, 배당도 주네요. 1.21% 120원 주고 유형자산 양수 결정 4월달에 토지 및 결정 양수 금액 자산 총액 대비 11% 업무시설 확보. 자, 투자를 한 거죠. 투자 생산시설 4월달 양수 5월달 5월 말쯤에 등기를 칠 것 같습니다. 6억 화성시에 공장이든 뭐든 하나 신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내고 있고 다만 그 금액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잠정 공시가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무상증자도 하고 배당도 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다시 축소하고 있죠. 그러면 이 축소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 이렇게 기간이 이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르든 내리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120선 근방에서는 한번 시도 매수 1차 매수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ELP라는 종목.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보고요. 시황을 잠깐 추가해 보자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팔고 최근에 많이 팔았군요. 외국인 기관은 별로 없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털고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포가 외국인이라면, 근데 외국인을 보기에는 최근에 물량이 들어온 거 보면 외국인 같지는 않고요, 주포가. 자, 외국인은 매수 수량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자, 투자자별 이제 전체 거래소에서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 매수한 종목, 화신, 기아, 네트워크스, SK, 롯데, 리츠, 코웨이, 롯데공, 매진증권, TV항공, 한국전력, 강원랜드 소개를 한번 드렸죠. 롯데손해보험도 소개드렸고, 대상도 괜찮네요. 대우건설, 대한항공, 우리 금융지주, 금융회사들도 사고 있고요. 파는 거는 진흥, 하나생명, 삼성중공업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공매도일 수 있겠는데요.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외국인을 볼게요. 아, 개인 먼저 볼까요? 개인 어디 갔냐? 개인이 없군요, 여기는. 자, 외국인 H&M 팔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하고 있는지 팔고 있고, 금융지주도 팔고 있고, 기관이랑 상반되네요. TV항공은 또 팔고 있고, 외국인은. A프로젝트 KS를 사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사고 있고요. 성창기업체, 깨끗한 나라, 삼성물산을 사고 있고, 수산중공업은 금액이 크진 않은데 뚜렷하게 A프로젝트 KS를 좀 많이 사네요.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닥권인데, 와, 이거는 이때 엄청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네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종목이네요. 외국인이 좀 많이 샀는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오고 있는데 무서운 종목이네요. 등락폭도 심상치 않고 상한가 두 번 찍고 내려왔고, 바닥이 1330원. 그럼 바닥권에서 멀지 않은 위치긴 한데, 와, 무섭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단탈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런 종목은 겁나서 안 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오늘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대한유팜, ELP 이 세 가지 종목만 관심에 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전 종목을 주봉이나 월봉, 일봉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도 확 눈에 들어오는, 아직 확 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쭉 들어올렸다가 본전가 와서 날아가는 종목도 있는가 반면, 이렇게 산을 만드는 종목도 있고, 쭉 올리다가 코로나 때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 빠졌다가 횡보하고 있는 종목. 자,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 좀 눈에 많이 익히시게 되면 비슷한 패턴을 보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기업 정보나 아니면 최근 공시라든가 그런 것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